안녕하세요. 원유 ETN 질문 주셨는데 먼저 읽어보면은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삼성 원유 ETN 괴리율에 대한 방송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래저래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괴리율이랑 롤오버 관련한 뭐 콘텐고랑 백어데이션 영상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지만은 아마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여기 ETN 뭐 현재가 종목 상세 정보 보면은 여기 괴리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괴리율이 몇 퍼센트죠? 43%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2320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더 높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여기 있네요. 그 과표 기준가가 1561인데 지금 40%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표 기준가를 보는 방법은 화면 번호 0266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0266, 그래서 과표 기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레버리지를 볼 건데, 그 유가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800, 1900, 1600, 1300 이쯤에서 놀다가 그 4월 7일, 8일에 2400, 20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괴리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뭐 거의 뭐 80%까지 올라갔어요. 86%.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랑 과표 기준가랑 상관이 없죠. 이 괴리율이 문제인 거지. 이거는 그 선물에 연동이 돼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괴리율이 얼마나 꼈냐라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N 투자 시 유의점인데요. ETN이란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노트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증권 또는 상장 지수 채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N은 이 기초지수가 변화를 하면은 그에 맞춰서 똑같이 추정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연동이 되는데, 괴리율이라는 건 이 수익률이 지금 뻥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ETF랑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냐? ETF는 포트폴리오 직접 투자, ETN은 발행사가 자기 신용으로 수익을 보증하는 채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많이 들어보셨죠? ETF는 망할 경우에, 증권사가 망할 경우에 다시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ETN은 증권사가 망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존재하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는데요. ETF는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ETN은 증권회사가 이 수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정확한 좀 와닿는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ETF는 직접 종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자는 ETF에 편입된 종목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ETF를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유 선물을 내가 일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반면에 이제 ETN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권사, 발행사에게 돈을 그냥 내가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약간 그 베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오르면은 그 1% 올랐다. 그럼 그만큼 얘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1% 내렸다. 그럼 얘네가 또 그만큼 그 내 돈을 이제 줘야 되겠죠. 그 돈을 떼이는 느낌. 그래서 그 발행자는 이제 빌린 투자금을 그냥 자기가 적절히 운영하다가 만기 때 그냥 금액을 돌려주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가 망하면은 당연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ETF는 증권사가 망해도 직접 내가 그 뭐 간접적인 느낌이지만 실제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종목들 다 청산해가지고 다 투자자한테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ETF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됐습니다. 그 펀드, 그리고 ETN은 노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게, ETF는 내가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쭉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ETN은 내가 돈을 빌려준 개념이니까 돈을 빌려줬으면은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ETN은 만기가 매번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마다 청산을 한번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 레버리지 ETN으로 오면은 여기 만기일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7년 6월 23일,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뒤에 이제 만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급일자는 이틀 뒤인 6월 25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만기일 지표 가치에 근거해서 만기 상한 가격을 산출하고 보유 주식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일에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기일 2영업일 후라고 되어 있죠. 지급일이.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은 만기가 6월 13일이고 지급일자는 6월 25일. 그래서 이틀 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시 이제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2026년 2월 27일이고 이 만기일이 T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종 거래일은 당연히 T-2일이죠. 그리고 이 만기일은 결제일이죠. 결제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일은 이 만기일 기준으로 플러스 2일, 이틀 뒤에, 그러니까 2016년 2월 29일에 지급일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사 이건 자율이라고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죠? 실시간 일일 지표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방금 여기서 괴리율을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일 지표 가치, 이것도 여기에 있는 걸 전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기초지수,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ETN이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이 항상 있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뭐 모아둔 뭐 바스켓 지수, 섹터 뭐 이거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원유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티브 밸류라고 하는데 일일 지표 가치는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거 다 이걸 추정하는 거죠. 차이는 일일이냐 실시간이냐 뭐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이 있죠. 그 기초지수가 원유, 여기서는 이제 WTI, 이게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 변화율이 만약에 3%가 움직였어요. 거기서 이제 운용수수료 같은 것들을 살짝 빼요. 알파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평가가 되는 게 이제 IB로 이제 찍히고,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ETF의 순자산 가치랑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N이나 ETF는 단타치기 좋은 게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이제 안 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배당금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15.4% 배당 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이제 하고요. 자,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일일 지표 가격과 이제 약간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ETN의 가격이다. 지금 IB랑 ETN 가격이랑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괴리율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괴리율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랑 이 IB 간의 오차를 산출을 하면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괴리율이 어떻게 되냐, 시장 가격에서 IB를 빼고서 그거를 IB로 나누면은 괴리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2320이 뭐죠? 프라이스입니다. ETN의 가격, 시장 가격이 2,320원이라는 거고, 여기서 IIB, 인디케이티브 밸류를 어딨죠? 여기 1615가 있어. 그래서 1615를 빼줬습니다. 이거를 뭐로 나눠주냐? 요 IIB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615는 곱하기 100 하면은 43.65 저쪽가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 소수점을 좀 뺐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지만 여기 IIB 괴리율 43%가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리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거 과표기준가 이거랑 IIB랑 이 시장 가격이랑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초지수를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적 오차가 생기는 괴리율은 LP를 통해서 이제 그 맞춰주게 되는데요. LP를 또 이제 제3의 회사를 지정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는 IB였는데 IIB잖아요. 인트라데이 요쪽저쪽인데 이거는 아까 실시간이라 붙어 있었잖아요. 말이 앞에.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이게 하루 IB는 하루에 한 번이면은 이거는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시장 가격에서 IIB를 빼고서 IIB로 나눠주면 괴리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